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 영화 나란말씀입니다. 감독 조철현 감독의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주연의 영화.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고품격 그다음에 명품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 그 송강호라는 배우와 박해일 예전에 그 저기 뭐 살인의 추억에서 이제 만났었죠. 근데 그 이후로 그 두 배우가 또 많은 영화들을 찍었잖아요. 그럼 그 두 배우의 그 연기의 그 무게가 묵직합니다. 가볍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한글의 그 위대함, 그 한글을 만든 사람들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문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뭐 그냥 문자가 아니라 19 소리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진짜 그 고생을 사서 한 거죠.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그걸 만들겠다는 그 생각도 대단한 거고, 그 만드는 명분도 참 감동적이야. 백성들이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한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들만 아는 문자가 아니라 쉽게 풀어서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글을 언제 배워, 그런 백성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세종대왕의 그 마음, 이런 정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서 글을 만들겠다는 그 열정, 이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가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뭐 이 영화가 지금 보면 평점이 4.1점입니다. 그 4.1점이라는 것은 정말 좀 심하지 않았나? 지금 이게 평점 테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 나란말씀이가 왜 이러냐? 지금 이게 영화 개봉 전부터 시끌시끌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역사 왜곡의 논란에 이제 휩싸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개봉 첫날만 해도 24일날 전국이 15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보면은, 영화 그 사이트로 댓글 보면 상당히 많은 뭐 역사 왜곡 영화 뭐 보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 막 평점 막 0점대로 막 지금 평점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되면 영화가 사실은 흥행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송강호라 하더라도, 박해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영화가 일찍 좌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 영화 제가 이제 보지만 오프닝 때 이게 여러 가지 그 한글 창제에 있어서 그 가설 중에 하나를 영화라 했다라고 영화에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가설을 하나 한 거지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가설들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지편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를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훈민점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만드는 과정 이런 걸 책으로 나왔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건 기록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정확한 기록들, 뭐 누가 해서 누가 했다 그러면 뭐 이런 어떤 가설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무슨 어떤 제3의 인물이 협력했다라는 기록이 없고요. 그러니까 실록에 따르면 그 세종이 신비라는 그 스님을 만난 것은 한글 창제 이후인 1446년이라고 얘기가 돼 있고, 게다가 훈민저음 해례본이 나오면서 세종대왕의 단독적으로 창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는 거죠. 정설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방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비라는, 이 영화상에서는 그래요. 그 신미라는 스님이 뭐 와가지고 그 대장경의 바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그쵸? 그래서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참 불편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설이나 야사를 소재로 만든 사극은 이제 종전에도 있었지만은 일부 이제 관객들이 이제 뭘 우려를 하느냐라는 것은 영화의 톤 앤 매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소재로 하면서 진실이고 만약에 사실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럼 영화를 그럼 그렇게 만들지 그럼 가짜로 만듭니까? 그럼 누가 영화를 보라는 얘기야? 저는 영화적인 상상력, 그다음 영화적으로는 지금 이 신미 스님이 나와서 이거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이렇게 좀 그럴 듯하게 보이긴 해요. 사실은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허락하지 않고 그걸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면은 훈민점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 직접적인 그 한글을 만드는 1등 공신은 신미 스님이라는 것은 이 영화상에서 뭐 두말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종대왕 혼자서 만들기에는 이게 정말 이게 맨땅에 헤딩이거든. 그러나 이제 스님들은 뭐 티베터라든지 뭐 쌍그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소리 나는 문자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선 우리나라 글로 문자화 시켰다는 거야, 더.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득력이 더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영화상으로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선 이 영화의 전체적인 것을 까내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봉 전에 이 영화의 소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훈민저음의 길이라는 책이 나와 있다는 거죠. 신미평전의 저자 박혜진과 출판사 나녹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있고요. 가처분 신청을 기각돼서 정상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왜곡과 이게 지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 가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평점 테러까지 당하고 있는 나란 말싸미가 굉장히 영화 전에도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이 내는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영화적으로는 저 훈이 삼촌이 어떻게 봤냐면은 저는 감동적으로 사실은 봤거든요. 사실 영화적으로는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한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소리 나는 문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쉽게 더 줄여가지고 더 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고품격 퀄리티를 유지하는 이 훈민저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글을 매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귀한지를 모르지만 이 나란 말싸미를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이 한글이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 되는구나. 정말 위대한 거구나. 이게 세종대왕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의 이게 정치인들 보면은 이게 자신들의 이 기득권 그걸 내세우고 누가 잘하면은 그걸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발목 잡잖아. 다음 정권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그 마음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을 왜 미워하고 욕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나 세종대왕은 어떤 자기 진짜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글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전 국민이 쓰고 읽을 수 있다면 쉽게 그 지식이 다 보급이 된다면 중국의 천년도 중국이 천년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종대왕님의 그 성견지명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무기를 막 확장하고 국력을 확장하는 것보다 한글 글을 쓰고 읽는 것을 갖다 쉽게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돼서 그 어려운 지식들을 쉽게 이제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깨이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세종대왕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틀려. 그래서 대왕자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간 세종대왕의 그 고뇌, 그다음 백성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배우 송강호를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님 보고 싶어도 어딜 가? 동상 있지. 그러나 이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종대왕님이 저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좀 약간 이게 다소 정적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액션 영화고 막 치고받고 막 어떤 막 활극이 있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그냥 정적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한글을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나는 문자를 만드는 과정, 그것이 순탄하지 않거든.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를 영화의 2시간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짧은 거지. 그게 수년에 걸쳐서 만든 그 글자의 과정을 갖다가 단 2시간 만에 그것을 묘사한다라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시식하는 느낌? 뭐 요런 느낌은 어느 정도 그 맛은 볼 수 있으니까,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영화가 사실은 지루한 걸 몰랐어요. 런닝 타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강호와 박해일, 그 다음에 전미선이라는 배우님이 또 사망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유작이죠. 전미선 배우님 유작이고, 또 영화상에서도 죽어요. 중전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연기의 그 무게가 남달라요. 그래서 송강호와 박해일의 그 두 배우의 연기만 봐도 이게 시간이 그냥 가는 영화입니다. 그다음 명대사가 많아. 이 대사 하나하나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멋지다. 야, 진짜 이 자체가 명언이다. 그러니까 이 명언의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말장난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에 우리가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질, 그러니까 1000년을 내다보고 만든 글입니다. 한글이. 그래서 그 한글 창제에 대한 세종대왕님과 그다음에 영화상의 어떤 가설을 통해서 그 신비 스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는. 영화상이에요. 이것이 뭐 진짜다 아니다라고 얘기 아니라 영화적인 어떤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상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자체로 봤을 때, 영화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잘 버무렸다. 그래서 한글을 정말 위대한 글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상의 그다음 배우들이, 또 그 송강호가 세종대왕의 역할, 또 그 신비스님의 역할 박해일이, 그 둘이 어떤 대립하고, 또 만들 땐 또 어쩔 수 없이 또 동료애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절제되어 있는 연기, 그다음에 이것은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글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 왜곡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이 영화 마음에 들어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적으로는 잘 만드는 영화였다. 그러니까 명품 영화다. 연기의 무게가 느껴지는 영화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말싸움이라는 영화 보시고 직접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